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동안 진행되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종목 세일즈, 조비 멘토와 함께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것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반 사이까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의 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갈 듯 하면서도 떨어질 듯 하면은 뭐 더 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2043.29포인트로 마이너스 0.32% 조금 하락 중에 있네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 좀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 역시도 월요일처럼 조금 더 관망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13%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좀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다가 오히려 좀 저가 메리트가 느낀다라고 생각될 때 아니면은 또는 뭐 단기간에 좀 급락이 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역시나 마이너스 2%까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전기전자 또 IT 업종들이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26%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랫동안 계속해서 좀 반등을 지켜오던 자리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 자리를 좀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올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물산도 역시 뭐 삼성 계열사와 동시에 마이너스 2.64%까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도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네요. 그렇죠? 7월달부터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2% 빠지는 조정 정도는 뭐 특이하게 이상한 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0.50% 상승 중에 있는데 네이버는 라인 상장 동시 이슈를 좀 받으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80만원대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80만원짜리 종목을 사고 팔고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홀딩하셨던 분들만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시고 신규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0.42%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모비스, 뭐 보합권,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0.26% 하락 중에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1.2% 상승 중에 있고 포스코가 3% 좀 상승해 있네요.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뭐 관세가 좀 붙는다. 미국에서도 관세 붙고 중국에서도 세금을 크게 때린다라는 이유로만으로 뭐 제철이나 또는 뭐 포스코, 현대제철 쪽으로 하락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좀 무시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0.50%, LG화학이 뭐 보합권, 그리고 SK텔레콤도 역시 보합권, 기아차가 뭐 현대차와 동시에 따라서 1.43%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삼성물산이 2%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올라간 것들은 뭐 포스코가 3%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닥 역시도 뭐 지지부진하죠. 688.13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11%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사실 뭐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봉에 있기 때문에 음봉이면 시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들고 있는 종목들이 물리는 경향이 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일봉 차트로 넓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기적 고점에 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정도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완벽한 좀 하락이 나왔을 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소량 정도로만 투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시가총액도
한번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토린이 1.19%. 일단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다르죠. 1%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가 2%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1.95%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CJ ENM 뭐 0.6% 정도. 그리고 로엠, 바이로메드, 코미팜이 각각 2%대 넘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엔과 바이로메드, 코미팜이 2%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코스닥도 뭐 보합권 쪽에 유지되고 있어요. 자, 파라다이스 2.42%, 휴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었네요. 3%까지 좀 상승하고 있었는데 휴젤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10%까지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아직까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컴투스도 마이너스 2% 좀 하락 중에 있고요. 케어젠 뭐 보합권, 코오롱생명과 마이너스 0.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마이너스 0.11% 하락 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확실히 뚜렷하게 빨간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지만 또 올라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다 보면은 저가가 분명히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간단하게 동시 두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이제 코스피가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네요. 274억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마이너스 1100억, 그리고 마이너스 216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네요. 개인과 외국인이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213억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48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좀 팔았네요. 마이너스 163억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수급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도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종목들이 한 달에서 좀 한 달 반 가까이는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 유지되어 있거나 뚜렷하게 상승 테마가 붙지 않으면 뚜렷하게 상승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뭐 제 종목도 그렇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살펴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목표가를 좀 낮추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저도 역시 오늘 가져올 종목을 목표가를 좀 낮췄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가 파워로직스가 있겠죠. 자, 네오위즈 홀딩스, SBS 뭐 컨텐츠 허브, YBM넷, TK 케미칼, 또 뭐가 있을까요? 세중이 있겠죠. 세중도 있고 차이나 그레이트도 있고 윈스, 뭐 한일 단조, 루멘스가 있습니다. 또 예림당, 또 벅스가 있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좀 많죠. 포트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조금 대대적인 개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포트를 지금 수익난 포트를 싹 정리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씩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파워로직스가 8.3% 상승 중에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손실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8.3%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수익률 이제 세금 계산해서 뭐 수수료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상으로 좀 수익이 넘어가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이제 포트에서 빼고 만약에 제가 앞으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생각이거든요. 어떤 관점인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파워로직스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오위즈 홀딩스도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죠? 수익률 이제 8.1% 정도면 아무도 손실은 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홀딩스도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YBM넷도 지금 현재 이제 3.5%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이제 세금하고 수수료를 뗀다 하더라도 뭐 2% 정도 났겠죠? 그래서 2%에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새로운 이제 방법을 좀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YBM넷도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K 케미칼도 목표가 도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수익률이 충분히 낮고 아직까지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포트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 매주 하나씩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종목을 좀 갖고 와 보도록 하겠거든요. 자, 세중도 이제 몇 퍼센트죠? 2.2% 정도예요. 세금하고 수수료를 저는 꼭 생각해서 한다라면 뭐 1% 정도의 약간의 1% 정도 한 단기 수익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중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중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차이나 그레이트가 이제 몇 퍼센트죠? 차이나 그레이트는 현재는 이제 제가 1920원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현재가가 193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0.5% 정도 이제 상승 중에 있는데, 사실 수수료하고 세금을 빼면 거의 뭐 보합권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보합권에 좀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일 조금 한 1% 미만의 상승이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 그레이트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윈스가 있겠죠. 윈스는 일단은 남겨둘게요. 그리고 SBS 컨텐츠가 남겨뒀고, 이 두 개는 조금 이따 방금 다 얘기한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일 단조도 넘어가도록 하겠고, 루멘스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가 3.6% 정도죠. 세금하고 수수료를 떼면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루멘스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림당이 있겠네요. 예림당은 목표가 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터치하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정리 못했다. 그래도 1.5% 정도 수익이니까 세금하고 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1% 정도의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벅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벅스도 목표가를 어저께 바로 달성을 했죠. 그래서 목표가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벅스도 이제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들이 뭐냐면 SBS 컨텐츠 허브하고 윈스하고 그리고 한일 단조 세 종목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과 그리고 앞으로 새로 추가될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SBS 컨텐츠 허브 많이 빠졌어요. SBS 컨텐츠 허브 제대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컨텐츠 허브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SBS 이제 본사 쪽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계열사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손절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보통 이제 많이 빠지면 손절부터 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을 타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을 타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희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릴 테니까 절대 포트에서 제외하거나 뭐 손절 처리됐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디까지 좀 빠질지도 바닥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빠진다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고통입니다. 어디까지 빠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8,200원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차트를 좀 띄워주신다면은 이런 자리거나 또는 이제 중간에 이제 10,000원 밑에 지금 현재가가 9,500원인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이전 이제 이전 저점 정도인 여기서 반등을 하거나 근데 저는 이제 최저점을 좀 잡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8,200원까지 떨어진다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타든지 또는 물을 안 타도 좋습니다. 반드시 다시 본전가까지 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자,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가 일단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이제 깔끔한 차트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자, 거의 바닥권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바닥권에 오게 되면은 급등하기 전에는 지옥일 것 같지만 급등한 뒤에는 바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권을 낳기보다는 본전 올라오는 목표로 바꿨습니다. 최소 본전 그리고 좋은 것은 수익. 그래서 손절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SBS가 SBS 컨텐츠가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오위즈홀딩스도 그랬죠. 네오위즈홀딩스 그래서 결국엔 수익 나서 실현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실현한 가격이 내가 이제 들어오는 가격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윈스입니다. 윈스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2,000원에서 추천했는데 지금 현재 안 떨어지잖아요. 11,500원 밑으로 11,450원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대주주와 관련 회사들이 지금 매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450원으로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걸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윈스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윈스랑 그 다음에 한일 단조는 뭐 마이너스 1%대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을 두면은 다시 뭐 본전가 올라서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SBS 컨텐츠 허브는 본전가로 목표를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윈스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가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이제 3% 정도 잡을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목표가 좀 짧게 잡으면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좀 빠르게 돌아갈 종목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3%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실 종목 세 종목과 앞으로 추가될 종목을 계속해서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천해 보도록 하겠는데
하나 더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천 드리는 종목들은요, 목표가가 종가 기준으로 3%를 좀 잡겠습니다. 편입가, 이제 방송을 나가는 편입가와 관계없이 종가에서 3% 도달하면은 제가 수익 실현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딱 제가 어떻게 찾는지도 보여드리고 거기서 수익 실현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공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할 공개 종목은요. 자, 웰크론 강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드 번호가 114190이라는 종목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크론 이제 계열사들이 좀 많아요. 그쵸? 웰크론 한택, 그리고 웰크론 뭐 강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크론도 있고요. 자, 어떻게 투자가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항상 먼저 보는 편이죠. 자, 일단은 적자폭이 하나도 없어요. 적자폭이 없는 것이 가장 좋긴 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3%, 1%, 뭐 1%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도 역시 아주 적습니다. 200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 600%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00% 아주 많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죠. 일단은 딱 봐도 빨간색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다고 종목이 올라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안심하고 좀 심리적으로 좀 안심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보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연봉 차트예요. 다음은 연봉 차트를 보게 되는데 연봉 차트를 왜 보죠? 일단은 큰 그림이 일단은 올라가야 되는 모습을 띄워야지 혹시나 내가 내가 보조지표를 잘못 사용해서 때는 내가 잘못 봐서 물리더라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종목이니까 들고 있을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재무제표까지 그래서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주가라는 것이 이제 연속 하락, 2년 동안 하락하고 하나의 양봉이 나오면 그 연도가 아니라 그 연도 후부터 관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종목으로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매매 대상의 종목이 아니라는 것으로 제 기준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장대 양봉에 뭐 한 200~300%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한들 내 기준에서 안 맞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매매를 관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연봉 차트로 매매하면은 이제 상당히 좀 불리하겠죠. 작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봉 차트 좀 같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 선이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왜냐면 이제 연봉 차트에서 안 올라갈 조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이상으로 보면 돼요. 왜?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으로 관심 종목이니까. 근데 요건 일봉 차트거든요. 이제 연봉 차트는 큰 그림을 봤다면 일봉 차트는 작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어딜 것 같아요. 이런 막 물줄기가 막 흘러다니죠. 근데 물줄기 아래에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이왕 싸게 사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삽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추천은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한 지표만 가지고. 근데 연봉 차트에서 원래 올라갈 종목에서 보조 지표라는 것을 쓰면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조 지표로 아무 종목 막 2,000개 종목을 왔다 갔다 신의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봉 차트로 올라갈 종목, 재무제표가 문제가 없을 종목에서 보조지표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 지표는 원래 항상 보여드렸던 지표죠. 자,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표의 확률과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지표를 짬뽕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었습니다. 2016년은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개를 섞었어요. 그러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뚜렷하게 보이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래서 여기서 몇 프로? 이제는 앞으로는 3%. 그래서 다음 주 안에 무조건 거의 뭐 정리가 되는 그렇게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포트폴리오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뭐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텐데 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자, 여기서부터 대주주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매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매매 기록을 안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단가에서 매매 기록 안 한다는 말은 현재 단가와 비슷한데 앞으로 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도 매도 안 했는데 가격이 똑같은데 매도할 생각이었다면 벌써 이 가격에 매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매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물량을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대주주가 물량을 쌓고 있다는 뜻은 이제 작은 매수세로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연봉 차트부터 재무제표, 뭐 보조지표 이제 이런 이제 그 두 개뿐만 아니라 이제 대주주까지 확인해서 들어가면은 완벽하겠죠. 자, 이제 거기다가 뭐 그것도 안심을 좀 못하겠다. 그럼 수급을 보는 겁니다. 이제 빨간색은 외국인 수급, 파란색은 기관 수급, 그리고 개인은 초록색 수급. 자, 개인은 다 팔고 있죠. 자,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물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외국인과 기관보다 더 싸게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가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3%를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종가 기준으로 3% 되면은 제가 바로 정리 들어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물론 이거 종목 추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종목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웰크론 이제 환택이 얼마죠? 웰크론 강원이죠. 웰크론 강원이 매수가 2,850원에서 2,910원인데 요거 매수가 무시하세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렇게 종가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이 기준으로 매수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목표가 역시도 이제 2,975원인데 사실 표준입니다. 사실 목표가도 종가 기준 3%로 잡을 겁니다. 손절가 이제 777원이죠. 자, 이렇게 잡고 가격 전략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한 3%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 수익 난 게 많으니까 SBS 컨텐츠허브, 아까 말씀드린 윈스, 그리고 또 한일 단조까지 모두 이제 데리고 가서 꼭 수익 실현 다 완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면은 이제 모두 수익 실현으로 기쁜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의 조민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